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기업은 바로 반도체 부품의 강자 원익 QNC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익 QNC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짚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쿼츠웨어부터 모멘티브, 실적까지 다뤄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핵심 제품이라는 쿼츠웨어. 이게 정확히 뭔가요?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할 때요, 아주 높은 온도나 여러 화학물질로부터 웨이퍼를 보호해주고 또 옮기는 데 쓰는 부품이에요. 고순도 석영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소모품으로 분류됩니다. 모양도 튜브, 보트, 링, 받침대 이렇게 다양하고요. 그런데 이 쿼츠웨어 분야에서 원익 QNC가 세계 1등이라고요? 야, 대단한데요. 어떤 점이 그렇게 강력한가요? 일단 기술력이죠.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하고 경험이 바탕이 되고요. 글로벌 반도체 회사나 장비 회사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주 까다롭거든요. 그걸 다 만족시키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게 자회사 모멘티브를 통해서 핵심 원재료인 고순도 석영, 이걸 직접 조달해요. 모멘티브, 원재료 수집 계열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품질도 잡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한 거죠. 랩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 같은 아주 큰 장비 회사들한테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대만, 중국 이런 주요 반도체 생산지에 다 공장이 있어요. 고객 요구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큰 강점입니다. 쿼츠웨어 말고 다른 사업들은 어떤가요? 비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세라믹 부품 사업하고요. 세정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세라믹스는 매출의 한 2.8% 정도, 그리고 세정 사업이 약 11.1% 정도 차지합니다. 세정은 주로 국내 비중이 높아요. 한 8.4% 정도 되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쿼츠웨어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독보적인 글로벌 1위입니다. 원재료 내재화에다가 글로벌 생산망까지 갖췄으니까요. 경쟁사를 굳이 꼽자면 일본의 토소, 독일의 헤레오스 같은 큰 회사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금강코츠나 영신코츠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 분야는요? 세라믹이나 세정 쪽은요? 세라믹 쪽은 SK 엔펄스가 주요 경쟁사고요. 세정 부문은 코미코나 한솔아이원스 같은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죠. 주요 고객사들은 어딘가요? 특히 그 TSMC 쪽으로 점유율을 높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TSMC, 인텔 같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 대부분이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만 TSMC 내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 비중이 제일 커요. 모멘티브가 있으니까요. 한 50% 정도 되고 한국이 29%, 대만이 한 7.4% 정도 됩니다. 생산 능력은 계속 늘리고 있나요? 특히 미국 투자가 좀 커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이 대략 미국이 한 5,100억 원, 한국이 2,400억 원, 대만이 76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에 공장 짓는 거에 맞춰서 미국 쪽에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증설하는 거죠. 미래 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신제품 개발은 어떤가요? 차세대 기술 쪽으로요. 아무래도 차세대 반도체 공정, 특히 EUV 공정에 필요한 부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존 천연 쿼츠보다 훨씬 순도가 높은 그 합성 쿼츠 개발이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EUV 공정에서 쓰는 펠리클이나 블래크 마스크 같은 아주 중요한 부품들의 소재가 되거든요. 그거 말고도 고성능 세라믹 부품이나 디스플레이용 EUV 램프 개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025년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은 어땠나요? 2025년 상반기 연결 매출은 4,643억 원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좀 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332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좀 아쉬웠군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거랑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자회사 있죠. MT홀딩스, 그러니까 모멘티브. 이쪽 실적이 좀 둔화된 게 큽니다.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연결 부채 비율은 한 64%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637억 원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역시 지적하신 대로 모멘티브 인수하고 또 국내외 증설 투자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 유출이 좀 있었어요. 한 550억 원 정도 나갔죠. 이런 투자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지분 구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요?
네,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지주사인 원익홀딩스가 원익 QNC 지분을 한 21%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자회사들에 비하면 좀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용한 회장 개인이 원익 QNC 지분을 꽤 많이, 한 19.35% 정도 들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원익홀딩스의 현물로 출자해서 지주사 지배력을 더 키우려는 계획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 구조라면 원익 QNC 주가가 오르는 게 지주사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24년에는 주당 100원, 23년에는 57원 이렇게 주면서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원익 QNC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투자 포인트는 일단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이 쿼츠 본업이 아주 강력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죠. 메모리 반도체도 돌아서고 있고 또 TSMC 같은 비메모리 고객사도 늘리고 있고 미국 증설 효과도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좀 부진했던 자회사 모멘티브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성능 세라믹 같은 신사업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이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확실하네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핵심 자회사인 모멘티브 실적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에요. 최근에 이것 때문에 상장 일정도 연기됐었거든요. 아, 상장이 연기됐었군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특정 소수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적인 부담 가능성입니다.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다행히 현재 전환사채 같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 오버행 이슈는 특별히 보고된 건 없습니다. 네, 결국 정리해보면 원익 QNC는 세계 1위 커츠웨어 기업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고 있지만 모멘티브의 실적 회복과 투자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핵심 자회사인 모멘티브와의 시너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고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인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 원익 QNC를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